이번 시간에는 관절 건강에 대한 뇌피셜들을 한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이 아플 때 소염진통제 복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s or no? 단적으로 S or No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S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진통제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흔히 어떤 진통제들이 있나요? 흔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계열이 이제 아스타미노펜 계열. 요새는 이제 제품명으로는 타이레놀 계열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타이레놀 계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스타미노펜 계열 같은 경우는 진통이나 해열 기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염 기능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염증이 있는 이런 그 질병에 쓰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엔세이드 계열. 엔세이드는 뭐냐면은 이제 비스테로이드 계열 소염제라고 보시면 되고, 경구용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거는 뭐 이부브로펜이라든지 뭐 덱시부브로펜, 나프로스티제가 있고, 그리고 외용제 파스로 많이 쓰시는 거는 뭐 록소프로펜이나 디클로페낙, 그다음에 피로시카베제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연골 재생 이걸 한다고 해서 연골 재생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소염, 그러니까 염증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진통 해열 소염제이기 때문에 염증, 뭐 해열, 소염 기능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관절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관절이 아프신 분들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몸을 한 집안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관절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만 이렇게 뭐 해도 조금만 움직여도 집안이 잘 더러워지시는 분들. 그렇죠. 네네네네네. 건강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집안 청소 잘 해가면서 하시는 분들. 이런 어떤 예시를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집안이 쉽게 더러워지시는 분들이 또 알고 보면은 이렇게 또 집안 청소할 능력은 또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청소를 해주셔야겠죠.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따라주니까 사실은 약물을 써줘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긴 하시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이들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약 드시는 거에 대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의 정확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약을 드시는 게, 그러니까 적절한 약물을 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네네. 혹시 뭐 이렇게 약 좀 피하고 그냥 다른 방법을 좀 찾으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천연물 뭐 이렇게 차같이 마실 수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뭐 없을까요? 그런 제재로는 뭐 일반적으로 쓰시는 게 뭐 좀 이렇게 피부를 안 나왔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로즈마리라든지 아니면 뭐 쇠떼기, 뭐 강황, 뭐 생강, 뭐 아마시 오메가3 같은 이런 그 생약제들을 또 사용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마시 오일이죠. 아마시 오일. 아마시 오일. 그 다음에 쇠뜨기가 문제지. 시골 가면 쇠뜨기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죠. 네네네네. 아마 인터넷만 좀 찾아보셔도 쇠뜨기 뭔지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운동이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S or No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S죠. S? 네. S. 네. 그런데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나 괜히 운동했다가 오히려 더 좀 안 좋아졌다. 이러신 분들도 오히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증상이 있게 되면 이 증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뭐든지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뭔가 이게 정도에 따라서 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증상은 요만한데 운동을 이만큼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증상들이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증상에 맞게 정확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대표적으로 요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무릎 관절 운동을 할 때 요새 아쿠아 에어로빅을 해가지고 수중에서 많이 하시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운동량은 상당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무릎에 그만큼 이제 부담이 덜 되게끔 그런 어떤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일단 효과를 볼 수 있긴 하지만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증상은 이 증상인데 더 많은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악화가 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이렇게 근력 운동 할 때 이 대퇴사두근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딱 걸으실 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무릎 쪽에 있는 근육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가장 중시하는 어떤 그런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네. 자, 세 번째입니다. 뼈주사 관절에 좋다, 좋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S or No에서 단답 결정해야 된다면 당연히 S죠. 사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약물은 없습니다. 남용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뼈주사라는 말은 이제 할머니들이 쓰시는 말이고 이건 보면 그냥 거의 스테로이드 소염제. 스테로이드 소염제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것들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3-4번 정도? 그리고 이제 뭐
횟수, 근데 이 횟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용량 투여량이라고 합니다. 투여량이죠. 투여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보통 이제 나이 드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 좀 우리나라가 워낙 보험 제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의료 쇼핑 하시는 또 이렇게 어르신들 많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가급적 좀 주치의를 활용하셔서 좀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받으시면서 좀 남용을 억제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아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좋은 과정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제 남용하시게 되면 문제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뼈가 삭는 이제 무혈성 괴사라든지 대표적으로 또 이게 부신피질 호르몬 결핍증이라든지 이런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주치의 그 관리 하에서 맞으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 괜찮지 않아요? 나쁜 의약품은 없다. 남용이 있을 뿐이다. 네. 네.